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시간은 나의 속도대로 간다. 그래서 20대 때는 시속 20km, 30대는 30km, 70대는 70km. 그렇게 시간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사랑에 관한 의미에서 연장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그 안에 카테고리들이 좀 정해졌잖아요. 참 무식한 방법이죠. 그걸 나눴다는 게 무게 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여러분과 쉐어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고 서구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옛날 고전의 조선시대 혹은 한국전 이전 혹은 경제개발 이전의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많이 바뀌어서 우리들의 마인드셋이 완전히 이제 서구화돼 있죠. 개인주의화 돼서 그런 이제 그렇게 분류된 것도 분석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좀 서론이 길은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을 정리했고 우리가 또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청원이죠. 내 이 사람을 놓치기 싫고 이 사람을 갖고 싶고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고 싶고 이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받고 싶고 물론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랑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 한 사람과.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사랑에 대한 의미도 지난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러브냐 러스트냐. 러스트죠. 사랑 없이 섹스가 가능하다? 가능하죠. 요즘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벗고 뒹구는 게 허용이 되는 시기였지만 지금 사랑하지 않아도 벗고 뒹기는 게 허용이 되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연애 데이트에 관해서 얘기를 듣다가 Friends of Benefit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이게 뭔 소리일까? 이게 무슨 단어일까? 처음에 생소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미국 친구들하고 좀 지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인데 그 성관계까지 하는 친구다.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인벌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만 채워주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도 채워주는 거죠, 친구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너무 리버럴하고 너무 자유스럽구나 라고 얘기하기 전에 전 충격을 좀 받은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진짜 자유스럽구나. 한국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뭐 요즘 뭐 드라마라든가 뭐 젊은 사람들 물론 성관계를 안 가져본 대학생이 드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흔한 게 이제 근데 거기는 분명히 사랑이란 단어가 존재를 하겠죠. 사랑 없이 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을 인벌브 시키진 않았죠. 갖고 있질 않죠. 그냥 러스트죠, 인조이, 플레저 재밌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 친구하고 결혼을 깊이 생각하지만 20살짜리들이 데이트하면서 그 친구가 결혼을 깊이 생각할까요? 과연? 저는 뭐 생각하는 친구들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미국에도 17살에서 20살짜리 결혼한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반면에 또 이 에이지에 있는 친구들의 이혼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사랑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단순히 재미, 즐거움, 얘랑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살아. 근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 친구들이 어디서 결혼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제대로 없이 교육을 받은 적도 제대로 결혼하니까 그런 컨플릭트,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헤어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하시는 분들이 물론 20대 때는 뭐 이렇게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20대 때 결혼하는 친구들은 드물죠. 사랑을 지난번에 영상에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딩 때, 고딩 때, 대학교 때, 직장인 때도 스틸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배울 과정 중에서 자기가 그 필터링을 시작하죠. 아, 내가 사랑할 때 이런 게 필요해. 내가 사랑 줄 때는 난 이런 걸 주고 싶어. 등등등이 솔팅이 돼서 어느 정도의 자기 파켓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을 받을 사람을 만나면 그 파켓을 오픈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caring, trust, sharing 뭐 이런 등등등 것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결혼이 되게 조심스럽죠. 일단 사랑이라는 단어를 따지기 전에 경제적인 능력을 따져야 되고 편안함을 따져야 되고 고생하기 싫죠. 남에게 손 벌리기 싫은 것들을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우선순위 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밀려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혼할 때쯤 보면 이 사람이랑 난 성격이 안 맞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 달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얘기가 조금 센터에서 벗어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것은 프로포즈입니다. 결혼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사귀는 남자, 사귀는 여자와 결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줄 준비가 돼 있고 이걸 받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혼을 뒤로 포스폰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걸 가지고 가도 불행해질 수 있는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너무 불행하죠. 어떨 때는 결혼하신 분들한테 이혼의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준비 안 된 사람들 어떤 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냐면 알코올 중독, 드러그 중독, 섹스 중독, 뭐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대를 위해서 어떤 뭐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빠져나오지 못한 세상. 그래서 상대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거는 좀 벗어났을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포즈를 하거나 프로포즈를 받는다면 이건 뭐냐면 약속이잖아요. 약속. 헤어지지 않는 내가 이걸로 통해서 당신과 내가 이 링이 보여주듯이 하나같이 단결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하나로 단단히 묶여서 내가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네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건 빼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결혼은 둘이 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살다 보면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받고 싶으니까. 이전에 부모로부터 못 받았던, 사회로서부터 못 받았던 이 사랑이라는 큰 그릇을 받는 거죠. 부모님들은 내리사랑을 계속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결혼하면서 결혼이 이거다라고 배우진 않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되는 법, 어떻게 좋은 아내가 되는 법,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되는 법 우리가 배우고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 사랑이라는 아주 파운데이션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밋먼을 하세요. 이 커밋먼은 어떤 것들이 와도 죽어도 깨지면 안 되는 약속이죠. 프라미즈하고 이 커밋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프라미즈는 어떤 단순 비즈니스적 마인드에서 하는 약속 같고요. 커밋먼은 어떤 두 사람 영속적인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사전적 의미 찾아보십시오. 근데 결혼에 속한 단어들이 꼭 사전적 의미만 갖고 이렇게 워킹하지는 않아요. 사전적 의미 갖고 워킹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죠. 사랑은 좋은 거니까 그걸로 아프면 안 되죠. 근데 한국의 멜로 드라마 발라드들 보면 사랑에 대한 아픔에 대한 노래들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네, 조금 새길로 가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고 받을 준비가 됐다면 프로포즈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됐다면 하지도 마시고 또 설사 프로포즈가 온다 해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큰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디가 됐을 때 어떤 돈이나 전세 자금이 됐고 집살동이 됐고 외제차 살 준비가 돼 있고 내 연봉은 얼마고 이런 걸로는 진짜 사랑과 진짜 다음 배우자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이 편하겠죠. 뭐 얘랑 말 안 섞어도 내 생활비 꼬박꼬박 다 주고 뭐 얘기 안 써도 돼. 뭐 설거지를 하든 말든 빨래를 하든 말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 들어오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쓰는 공간이니까 깨끗해야 되고 정리가 좀 돼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 밥상이니까 서로 먹을 것들이 냉장고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쉐어링이거든요. 나눠야 되는 거고 서로 챙겨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내가 부잣집에 결혼해. 아, 쟤는 외자차가 있어. 내가 너무 좋아. 데이트할 때 너무 좋아. 데이트할 때 좋죠. 괜찮습니다. 나 데이트한 그런 부잣집애랑 데이트하신다면 그냥 인조이 하세요. 근데 이런 게 없다면 절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없다면 절대 결혼을 좀 하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불행해져요. 물론 그걸 결혼하면서 쌓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쌓아갈 수도 있죠. 그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연애할 때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연애할 때 하는 게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또 다른 나.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가 계속 또 튀어나옵니다. 이 연애할 때는 서로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싸우더라도 멋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멋있음이 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에서 나오는데 어른들이 얘기하죠. 내가 그 드라마를 보는데 내가 너 때문에 바뀌었다고. 아니에요. 내가 너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도 모르는 자아를 상대 배우자가 꺼내준 거예요. 꺼내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걸 부셔가고 고쳐가고 하는 것이 커밋먼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육체적 관계로 가기 전에 이 커밋먼이 먼저 존재를 해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하죠. 그냥 사실은 성관계를 먼저 가져버리면 흥미를 잃어요. 상대방에 대한 신비감. 촌스럽게 들리죠? 촌스러운 소리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입니다. 너무 차를 여러분, 저는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 벤츠 코리아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차를 여러 개를 타봤습니다. 크라이슬러, 그죠? 크라이슬러의 PT 크루저부터 마이바까지 쫙, 그리고 다치 차나 다치 바이퍼 스포츠카까지 한번 운전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내게 아닐 때는 너무 신기하고 부럽습니다. 가져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회사 차였지만 원할 때 이렇게 신청하고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아도 안 돼요. 한 번은 옛날에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크라이슬러에 또 나온 차 그 투독 탑인데 오픈카인데 크로스파이어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크로스파이어. 그거를 이렇게 올림픽 때로 타면서 콧물을 제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추우니까.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쯤이었는데 우리 팀들이 한번 뚜껑을 열고 간 적이 있어요. 아, 너무 추운데 그러면 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차가 뭐 이렇게 크게 폼이 안 났어요. 근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네요. 2004년도였나요?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 내 그 연인 될 사람을 먼저 옷을 벗겨버리면 이 사랑이라는 알기 전에 이 러스트를 먼저 알게 되고요. 러스트를 알면 이 사랑이라는 걸 디벨롭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 그래도 이게 진정성 있는 건가 없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좀 지켜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에서 혼전순결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실 혼전순결 얘기하는 게 또 어불성설이죠. 요즘에 뭐 순결한 사람이 있나요? 뭐 대중이 뭐 보면 맨날 그러죠. 와, 너는 뭐 국보급 보물이라는 둥 막 이런. 저희 때도 그런 농담이 있었으니까, 저희 학생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커밋먼,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이 릴레이션에 충심을 다하겠다. 이 사람을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고 이 사람에게 충성하고 이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 없인 결혼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해도 힘드니까. 근데 약속을 안 하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결혼 생각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간이잖아요. 욕심이 많아요. 결혼해도 개인 욕심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욕심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잘 디벨롭하고 커미먼 약속으로 인해서 나도 이걸 지킬 거다, 이걸 해줄 거다라는 그 타이틀을, 고리를 타이트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에 그다음 어려움이 와도 두 분이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